경기도 분당에 사는 67세 한교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또 누구랑 문자했어? 보여봐, 당장. 남편의 목소리가 저녁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고 남편 장두식은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듯 제 통화 기록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번호는 누구야? 남자 아니야? 은행이에요. 대출 상담 전화. 거짓말. 남자 목소리 맞지? 왜 남자가 전화를 해? 너 혹시 그 남자랑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년간 이런 일상이었기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누가 보면 금슬 좋은 노부부라고 칭찬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집이 제게는 감옥이었다는 것을. 남편의 병적인 의처증은 세월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는 하루하루 숨을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마트에 가려면 반드시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휴대폰 위치 추적 앱으로 제 모든 동선이 감시당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5분만 늦어도 돌아오는 건 폭풍 같은 신문이었습니다. 30분이나 늦었어. 누구 만났어? 남자 만났지. 마트에 사람이 많아서 거짓말 말고 불어. CBT 다 확인할 거야. 어디 차에 탔지? 누구 차야? 심지어 제 속옷 개수까지 세고 새 옷을 사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래 하며 의심했습니다. 동창회는 물론이고 친척 모임조차 나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거기서 옛 남자친구라도 만날까봐. 가장 끔찍했던 건 제가 감기에 걸려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 의사 나이가 몇이야? 젊어? 너 혹시 그 자식이랑 눈빛 교환한 거 아니야? 여보, 그냥 감기약 받으러. 닥쳐. 넌 항상 거짓말이야. 여자 의사가 있는데 왜 하필 남자한테 갔어?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딸 미선이만은 제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의 폭언을 듣고 자란 아이는 커서도 엄마를 걱정하며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내가 엄마 모시고 살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어제 제 인생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갔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교숙님, 췌장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내기이고 그 순간 귓가가 먹먹해졌습니다. 여명은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텅 빈 가슴 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40년간 단 한 번도 제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무엇을 입을지조차 제 의지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이제 남은 시간은 6개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벌써 현관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병원 갔다 오는데 2시간이나 걸려. 혹시 누구 만났어? 저는 그저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말해, 대답 안 해? 그 순간 제 입에서 평생 해보지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을 겁니다. 이제 시작이야. 병원 진단서를 손에 쥐고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프다는 사실조차 관심 없었습니다. 오직 오늘 누굴 만났냐는 신문만 이어졌을 뿐. 이틀 후 저는 딸 미선이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남편 몰래 나온 외출이었기에 위치 추적 앱을 꺼야 했고 나중에 들킬까봐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미선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이제 엄마 치료해.
한감 치료 받으면 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이래. 이미 늦었대. 미선이는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그만 참아. 아빠한테 당하기만 하지 마. 엄마 평생 그렇게만 살았잖아. 누구라도 그렇게 살면 병 걸릴 거야. 아빠 때문이라고. 엄마, 나 어릴 때부터 다 봤어.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의심하고 괴롭히는지.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미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남은 시간이라도 자유롭게 살아. 내가 도와줄게. 아빠한테 복수하자. 진짜 인간도 아니야. 순간 제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렇다. 이제 잃을 게 뭐가 있나. 어차피 6개월이라면 남은 시간만큼은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미선아. 응, 엄마. 엄마 도와줄 거지. 미선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우리 끝까지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30년 지기 친구 서금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친구 만나는 것조차 금지해서 몇 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교수가, 교수기 맞아? 금순아, 나야. 야, 너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몇 년 만이니? 금순과 통화하며 저는 그동안 숨죽이고 살았던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금순아, 나 좀 만나줄래? 당연하지. 언제? 남편 몰래 만난 금수는 이혼하고 혼자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수가 너 많이 힘들었구나. 제 이야기를 들은 금수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놈, 미쳤네. 그게 사람이야? 금수나, 나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금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내가 도와줄게. 우리 아들이 변호사. 소개해줄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겠다고. 그날 밤부터 저는 오랫동안 숨겨뒀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방 한 구석 옷장 깊숙한 곳, 남편이 절대 찾지 못할 곳에 숨겨둔 비밀 상자. 안에는 지난 10년간 제가 모아온 모든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괴롭다 보니 언제라도 이혼하게 되면 쓸까 하고 모아둔 것들이었죠. 남편 몰래 녹음한 폭언 음성 파일들. 야, 이년아, 어디서 남자 냄새가 나는데? 너 오늘 누구 만났지? 걸레 같은 년.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둔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 사진들. 매달 같은 날짜에 빠져나가는 수상한 50만 원. 그리고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남기는 위치 기록들까지. 이 모든 게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라 생각하며 모아뒀던 것들이었습니다. 딸 미선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잠시 외출한 사이 우리는 거실에 증거들을 펼쳐놓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이렇게 많아? 10년간 모은 거야. 대박. 엄마 생각보다 치밀하네. 미선이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 미친, 마트 가는데 왜 30분이나 걸려? 남자 만났지? 여보, 사람이 많아서. 거짓말하지 마. 너 오늘 누구랑 차 탔어? CBT 확인할 거야. 미선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짜 미친놈이네. 엄마, 이거면 충분해. 정신적 학대로 위자료 받을 수 있어. 며칠 후 금순이 자기 아들인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의 변호사는 제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증거가 아주 탄탄합니다. 이 정도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충분히 유리합니다. 특히 이 녹음 파일들은 정신적 학대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남편분의 숨겨진 재산이나 다른 결정적 약점이 있다면 더 유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매달 빼돌리는 50만 원.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 미선아. 응, 엄마. 엄마가 아빠 미행 좀 해볼까?
미선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 나도 도와줄게. 우리 그 인간 뒷조사 제대로 해보자. 그날 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당신 차례야. 장두식. 목요일 오후 남편이 친구 만나러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믿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아빠 나갔어. 알았어, 엄마. 나 지금 뒤에서 차 대고 기다리고 있어. 빨리 내려와. 미선의 차를 타고 우리는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차는 친구들이 있는 동네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저기 봐. 저거 신촌 방향 아니야? 그러게 친구 만난다더니 3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신촌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렸고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입구에서 한 여자가 남편을 방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 그녀는 남편의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었고 남편은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하게. 저 미친. 미선이 이를 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봤지? 저 웃는 거 봤지? 우리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안 웃었잖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그렇게 의심하더니 우리는 레스토랑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손을 맞잡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근처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작정하고 노는구나. 미선이가 차 안에서 주먹으로 핸들을 쳤습니다. 엄마, 참지 마. 울어도 돼.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는 제 마음만 느껴졌습니다. 40년, 내가 4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2시간 후 남편이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여자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채 탔습니다. 우리도 재빨리 차를 몰아 집으로 먼저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골프 간다며 외출한 사이 저는 남편의 차를 뒤졌습니다. 조수석 서랍 안쪽에서 여자의 립스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차 뒷좌석 틈새에서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여성용 가방, 350만 원. 이게 그 여자 선물이겠지. 미선이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증거야. 계속 모으자. 우리는 며칠간 더 미행했고 결국 그 여자의 신원까지 파악했습니다. 최혜진, 45세, 남편의 옛 직장 후배, 금순의 변호사 아들이 은밀히 조사를 해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두 분의 관계가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년? 네, 통신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 20년 전부터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20년. 제가 남편의 의처증에 시달리며 감금당한 시간이 바로 20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나도 그럴 거라고 의심한 거구나.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67년을 살아온 초라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지고 생기 없고 눈빛마저 죽어있는 거울 속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그 인간과. 변호사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외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남편의 재산 은닉이나 더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야 한다고. 엄마 저 여자 전화번호 알아냈어. 미선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이걸로 뭘 하려고. 도청 앱 깔 수 있어. 불법이긴 한데 엄마 이건 전쟁이잖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전쟁이니까. 미선은 해커 친구를 통해 남편의 휴대폰의 원격으로 도청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결정적인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남편과 최혜진의 통화였습니다. 녹음 파일 재생. 여자. 오빠, 근데 집사람은 정말 몰라.
남편. 몰라. 그 여자가 뭘 알겠어. 평생 바보처럼 살았는데. 여자. 그래도 20년이나 됐는데. 남편. 괜찮아. 곧 끝날 거야. 여자. 무슨 소리야? 남편. 사실은 그 여자가 췌장암이래. 말기.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여자. 정말? 그럼 남편. 6개월 정도 남았대. 그럼 재산은 다 내 거고 우리 결혼할 수 있어. 여자. 오빠. 진짜? 남편. 그래. 조금만 기다려. 빨리 죽어줘야 할 텐데. 웃음. 답답하네. 녹음이 끝났습니다. 미선이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미친 새끼. 저게 사람이야? 저게? 미선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죽기를 바라? 빨리 죽어달라고. 엄마 평생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죽기를 기다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을 자식 낳고 함께 산 사람이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절대 그 인간한테 지면 안 돼. 약속해. 엄마가 이기는 거 봐야 해. 내가 꼭. 저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이긴다. 꼭.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재산 분할 70% 이상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도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조사 결과 부동산과 예금 합쳐서 약 18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남편분이 최근 5년간 약 3억을 은닉했습니다. 저 여자 이름으로 된 계좌에 조금씩 이체한 흔적이 있습니다. 3억. 제가 집안일 하며 남편 눈치 보며 하루하루 감옥같이 살 동안 그 사람은 3억을 빼돌려 애인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금순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교수가 이제 끝까지 가자. 저런 인간은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장두식, 당신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미안하지만 난 아직 죽지 않아. 당신을 무너뜨리고 죽을 거야. 복수 계획을 실행하기 바로 전날 제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온몸에 힘이 없었고 화장실에 가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엄마. 미선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안 돼. 아직 끝내지 못했는데. 남편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표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의사가 뭐래? 상태가 악화됐대요. 그래, 알았어. 그게 다였습니다. 위로도 격려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병실에 앉아 있다가 슬쩍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이가 제 침대 옆에서 가만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청 앱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나야. 지금 병원이야. 여자, 최혜진. 부인 상태 어때? 남편, 악화됐대. 의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래. 여자, 그럼? 남편, 빨리 죽어줘야 할 텐데. 한숨, 진짜 답답해. 이렇게 질질 오래 끌 줄 몰랐네. 여자, 그래도 곧 끝나겠네. 그럼 우리. 남편, 그래. 장례식만 치르면 바로 재산 정리 들어갈 거야. 그럼 우리 결혼하는 거야. 여자, 웃음. 알았어, 오빠. 근데 오늘 저녁에 볼 수 있어. 남편, 7시쯤 나갈게. 여기 오래 있어봤자 의미 없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선이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진짜 미친 새끼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죽으라고? 새 결혼 생각을 해? 미선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들었지? 들었어. 빨리 기운내서 자리 박차고 일어나. 가만두면 안 돼. 저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엄마가 이긴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죽을 수 없다. 아직 죽으면 안 된다. 저 인간을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후 의사가 제 상태를 재검사했습니다. 한교숙님, 신기하네요. 종양 크기가 조금 줄었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혹시 최근에 기분이 좋아지신 일이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복수, 퇴원날, 미선이 제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야. 준비 다 됐어. 우리 그 인간 완전히 박살내자. 그래, 박살내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두식,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랐지. 미안하지만 난 살 거야.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고 살 거야. 퇴원 후 일주일,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최종 점검을 마쳤고 아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느라 자주 못 보던 아들 용수도 급히 내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가족회의라니. 곧 알게 될 거야. 토요일 오후 3시. 저는 온 가족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남편 장두식, 딸 미선, 아들 용수. 거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USB, 그리고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인데?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아니, 장두식 씨.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호칭이었으니까요. 오늘 보여줄 게 있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USB를 꽂았습니다. 이게 뭐야? 야, 나 바빠.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해. 조금만 보세요. 금방 끝날 테니까.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남편이 저를 신문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몰래 설치한 것일 CCTV 영상이었죠. 영상 속 남편. 야, 이년아. 마트 가는데 왜 1시간이나 걸려? 남자 만났지? 어디서 남자 냄새 나는데? 영상 속 저. 여보, 사람이 많아서. 영상 속 남편. 거짓말하지 마. 넌 항상 거짓말이야. 걸레 같은 년. 용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두 번째 파일. 남편이 제 휴대폰을 뒤지며 소리치는 영상. 세 번째 파일. 남편이 제 속옷 개수를 세며 혹시 남자한테 보여준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장면. 그만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나를 몰래 촬영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최혜진이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흘러나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들. 이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고요? 20년간 만나온 당신의 애인 최혜진. 야, 그건 아직 더 있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과 최혜진의 통화 내용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 끝날 거야. 그 여자가 췌장암이래. 말기. 6개월 정도 남았대. 그럼 재산은 다 내 거고 우리 결혼할 수 있어. 빨리 죽어줘야 할 텐데. 웃음. 답답하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이게 진짜예요. 다른 여자랑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엄마가 죽기를 바래요? 빨리 안 죽어 답답하다고요? 아, 아니야. 이건 오해야, 이건. 오해? 미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20년간 바람 피우고 재산 3억 빼돌리고 엄마 죽기를 기다린 게 오해예요. 3억. 용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난 5년간 당신이 최혜진 이름으로 이체한 내역이에요. 총 3억 2천만 원. 그리고 이건 대체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은닉한 부동산 명세서, 최혜진 명의로 된 오피스텔 2채,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건 이혼 소장이에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재산 분할 70%, 위자료 3억, 제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정한 금액이에요. 네가 감히.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수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시죠. 용수야, 엄마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미선이 비웃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사진이 거짓말이에요. 은행 거래 내역이 다 거짓말이에요. 남편은 자식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용수야, 미선아. 아빠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야. 오해 아니에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간 당신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예요. 법정에서. 망할려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너를 먹여 살렸잖아. 40년간 집안 경제를 책임졌다고. 먹여 살렸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번 돈으로 당신 애인 먹여 살렸죠. 나는 40년간 감옥에서 숨막히게 산 거예요. 너, 배은망덕한 년. 아빠 그만해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이 순간에도 엄마 탓만 해요. 남편은 자식들을 노려봤습니다. 너희들 엄마 편들 거야? 이 배신자 새끼들. 배신자는 아빠잖아요. 용수가 소리쳤습니다. 20년간 바람 피우고 엄마 죽기를 기다린 사람이 누군데.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집을 나갑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습니다. 야, 너 어디 가? 네가 감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남편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야, 한교숙 돌아와.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이거 다 취소해.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40년간의 감옥에서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법정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 장두식은 원고 한교숙에게 재산 분할로 12억 6천만 원, 위자료로 3억 원, 총 15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옆에 앉은 미선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됐어. 엄마가 이겼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니 금순이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축하해. 고마워 금순아. 네가 없었으면.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 한 거지. 남편은 법정에서 끝까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반성은커녕 자기가 피해자라는 듯이. 변호사가 나중에 알려준 바로는 남편은 애인 최혜진에게도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잃은 남편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던 거죠. 2달 후, 저는 경기도 용인의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20평짜리 깔끔한 투룸, 햇빛이 잘 드는 남양거실에는 화분들을 가득 놓았습니다. 제 집, 제 이름으로 된 집,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이 소파 여기 놓을까? 미선이가 가구를 배치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래, 거기 좋겠다. 엄마 진짜 예쁘다. 여기 완전 아늑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제 공간.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고 감시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 곳. 엄마. 응? 행복해? 저는 미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행복해.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며칠 후 금순이가 저를 지역 복지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교수가 여기 봉사활동 같이 하자. 혼자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 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했습니다. 저는 금순이와 함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어르신들을 찾아뵀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맙네요.
오늘도 왔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 달 후 병원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 교수님, 이거 종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면역력이 극적으로 회복된 것 같습니다. 기적이라고 봐야죠. 저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다. 진짜로 살아있다. 저녁에 미선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선아. 응, 엄마. 병원 어땠어? 뭐래? 종양이 거의 사라졌대. 전화기 너머로 미선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진짜야, 엄마? 응.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래. 엄마, 정말,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67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40년은 감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우연히 마트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쪼그라들고 늙어 보이는 남편. 20년 만난 애인에게도 버림받고 재산도 잃고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한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머뭇대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미운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금순이와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수가 요즘 표정 정말 좋아졌다.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눈빛이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살아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금순아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야, 무슨 소리야. 친구 좀 도와준 거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7세.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67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 이 자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한교숙 씨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봉사활동을 다니며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67년을 살았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교숙 씨처럼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숙 씨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황혼의 사랑 아픈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